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팀 내 최고참이자 캡틴이었던 전준우 선수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전준우 선수는 3할 1푼 4리의 타율에 5할 2푼 8리의 장타율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배팅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14승 26패로 승패 마진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정도로 극도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후에 나머지 선수들은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똘똘 뭉쳐서 해당 기간 승률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이후 롯데자이언츠의 부상으로 부재 중이었던 캡틴이 다시 복귀해서 경기를 지금도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의 승리는 그닥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7월 14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롯데의 경기 기록은 4승 6패, 복귀 전 승률 1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손호영 선수를 제외한다면 득점을 만들어 나가는 야수들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게나마 바뀐 점이 있다면 고승민 선수와 손호영 선수가 나눠가면서 맡아주던 3번 자리에 전준우 선수가 들어가게 됐고 고승민 선수가 2번, 윤동희 선수가 6번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전준우 선수는 3할 4리의 전체 시즌 타율과 OPS를 915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이후에 3번으로 들어온 듯합니다. 현재 타순에서 3번 자리는 분명히 공격의 맥을 짚는 포지션인데 그 자리에서 전준우 선수가 이음새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부상 복귀 이후에 전준우 선수의 컨택 능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타율 자체가 팀 내에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컨택 퍼센트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타율이 5할 7푼 1리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홈런이 3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면 홈런이 3개인데 타점은 11점, 여기서 홈런으로 만들어낸 타점은 4점입니다. 그렇다면 홈런이 아닌 상황에서의 타점은 7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출루율이 3할 9푼 5리고 레이에스의 타점이 41점이니까 레이에스의 타구에 득점을 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전준우 선수의 이번 시즌 주루 플레이에서의 상황은 1루나 2루에서 같은 편의 안타나 장타로 홈까지 들어온 횟수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즉 득점이나 타점으로 팀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못해줬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전준우 선수는 2할 4푼 2리의 득점권 타율과 함께 득점권 OPS는 0.699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즌에서의 기록과 비교를 해보자면 한참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태티지에 득점권 기록이 생겨난 이후에 연도별로 살펴봐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는 1승 4패를 기록했었습니다. 물론 타자들에게 문제를 삼기에는 수비적인 부분 외에는 크게 삶을 것도 없겠지만 더 큰 이유는 사실은 불펜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준우 선수가 지금 중심 타선에 있으면 혀를 막아버리는 혈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급진적인 타순 변경을 통해서 예전처럼 다시 1번 타자로 기용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5번 이후로 내리는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득점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김태형 감독님의 결단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상무에서 전역하는 추재현 선수가 1군에 등록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상무 입대일이 엊그제 같아서 전력 외선수로 생각될 법도 한데 벌써 저녁일이라고 하니까 놀랍기도 합니다. 입대 전에 추재현 선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신인왕 경쟁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타선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외야수 선발 라인업에는 레이에스와 윤동희 선수가 고정적으로 출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리는 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는 현재 마황, 황성민 선수가 인상 깊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요일에는 최근에 황성민 선수가 부진하자 오히려 전준우 선수가 좌익수로 출장을 하면서 지명타자 자리에 이정훈 선수를 기용하는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즉 추재현 선수가 복귀를 하더라도 외야수로 등록이 되어서 경기를 뛸 확률보다는 오히려 1군에서 타격 능력이 현재 검증된 이정훈 선수가 출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추재현 선수가 화요일부터 1군 엔트리에 등록돼서 외야수로 출장을 할 수 있을까요? 23시즌과 24시즌 퓨처스리그에서 모두 3할이 넘어가는 타격과 함께 이번 시즌에도 OPS가 0.8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롯데자이언츠 퓨처스리그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타격 기록만 놓고 봤을 때 딱히 발전됐다 혹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야수 수비 자체도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는 있지만 뛰어난 수비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주루 플레이도 평균 이상의 능력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럴 바에야 김동혁 선수나 장두성 선수를 출장시키는 게 옳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분명히 추재현 선수는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고 경험치도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바로 1군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의 선수긴 하지만 뚜렷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기용 방식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전역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거포형 1라운더 외야수 조세진 선수도 상무에서 제대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내부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면서 누가 얼마나 기회를 받게 될지는 앞으로도 알 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추재현 선수가 1군에 복귀한 다음에 자신만의 색깔, 즉 컨택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다시 한번 필요할 듯 합니다. 어쨌든 김태형 감독의 눈에 들어서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준우 선수의 기용 방식과 추재현 선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근처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